계속 남아있고,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한국의 역사를 이 한반도 땅에만 규정해서 생각하는 일종의 어떤 경향, 이 한반도 평화의 건설가였어요. 박수 윤원봉 선생의 삶이 좀 재조명될 수 있는 7가지 정도 되는 강령이 89년도 때 되면 그들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그들이 각각의 국가들의 정부의 압력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하는 외교를 믿을 수 없다라면 아래로부터 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은 국제 외교부의 장이고, 그 모든 제3세계 운동권들, 그 다음에 국제 평화 운동권들도 다 모이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 속에서 한국의 특수한 문제들을 보편화된 문제로 발전시키겠다. 한국의 민주운동이 하나의 글로벌한 운동으로 되도록 하는 강령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령에서 나오듯이 반전, 반의 평화 이슈들을 적절로 끌어안고 합니다. 이거는 박 선생 스스로가 체험했던 운동의 반응이긴 합니다. 1983년쯤 되면 전략적 핵무기라는 것이 유럽 쪽에 배치가 되고, 이에 반한 운동들이 전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됩니다. 또 하나는 더 조직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당시 70년대, 80년대 종교, 사회, 인권 단체로, 특히나 소위 말하는 비한국인들이 일구었던 그 단체들과 연대를 합니다. 그 단체들 그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 문제를 위한 활동가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 단체가 한국 지원 네트워크라는 걸 하는데, 또 워싱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늘 이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한국민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보니까 공연 친구들과 인사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늘 나라예요. 거친 밤마다지 않고 무심한 하늘마다지 않고 몸을 주신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늘 나라예요. 끝까지 사람이 믿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자. 몸을 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 조국개선이라는 운동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많은 인사가 모였을 때,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겠다. 이 행사가 처음입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박수 선생님께서
합수선께서는 행진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로. 평양과 중국을 통해서 전화통화로서 3자 통화로 해서 했었는데, 사실 원래 계획은 7월 27일 날 모든 제3세계 대표들과 같이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그거를 행진해서 시위로 전하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의 문제이지만 한국민을 넘어서는 어떤 운동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고 통일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어떤 초민족적인 프레임 속에서 또한 평화의 문제로서 이 문제가 접근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89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린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평축이라고 줄여서 불렸죠. 그 평축에 당시 대학생들은 민주경 양이 참석하고 국제평화행진이 이어서 20일부터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평축의 어떤 일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국제평화대행진은 학생님의 지도하에 한중의 한겨레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이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주현 신부님께서 깜짝 등단을 하셨죠. 문 신부님은 이제 윤석열 양과 함께 판문점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기원할 예정으로. 자녀가 그리웠습니다. 당신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그날까지 정전접점 처리하고 평화적으로 평화통일 이룩하자 이렇게 모토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고,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수는 1980년 봄에 한국 개화민주화 시기에 5월 광주 민주항쟁의 분부와 폭거에 의해서 꺾여버린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분단의 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분단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택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망명 이후에 우리 압수연합 선생은 단 1시간 끈띠를 풀어보지 않은 채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을 하게 되죠. 사실은 제가 돌이켜볼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평양 동네에 보이는 한반도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불안감과 함께 북한으로서는 이 암흑한 전쟁 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마지막 선택지가 핵개발 몇 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박수진한 거고
선생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반도를 중심에 둔 동아시아의 전쟁은 바로 핵이고 북한이 핵 개발에 실제 몰두할 경우에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전망감이 있습니다. 반전 반핵 평화운동이고 반전 반핵 평화운동의 결정이 국제평화대행진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전쟁의 불평등과의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명중한 논리로서 제3세계 형제들과 협력 관계 속에서 한반도는 평화 분단 문제를 세계 문제로 확대하는 운동이 바로 평화 운동이었고 통일운동이었습니다. 1989년 7월에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 대행진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혹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오라 타자. 백두에서 한라, 백두에서 판문점, 오라 백두에서 판문점,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래 됐던 거 아닙니까? 이때 저는 천주교 정일교회 전국 사제라로부터 인수교회와 함께 분단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국제대행진을 완성해달라는 역사적 요청을 하게 되고 9년 당시에 가톨릭 아시아 주교회의 소속의 인성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인성의 담당 주교가 축복하고 허락하고 축복해서 보내시는 이변이 생겨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죠. 89년 6월 6일에 저는 남북 통일 공동 영원 미사를 천주교 정교회는 전국 산단을 대표해서 평양 장출성당에서 그리고 이곳에는 임직가에서 미사를 봉헌한 바가 있고 그 뒤에 하나 국제 사무총장이라는 꿈을 안고 모두가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무릎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임수영 방법으로 북한 당국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고 국제대행진의 평화를 위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 북한 사회를 기어고 번호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길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길을 여는 곳이다. 정전 협정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의 중단까지 가자 마음으로 이 축복이 이끌렸다는 것이죠. 자우전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면이었습니다. 사면이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갔는데 저는 사회 지역에서 전시되는 소식을 들었고 마지막에 궁전에 계시는 이 글귀를 목격했던 이 글귀는 슬라이드에 있는 거를 북한 북부 조국이라고 그러죠. 우리 합수는 항상 중국이라고 그래요. 그 미술가들에 의해서 숙련 미술가들에 의해서 그려졌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 완성은 바로 국제평화대행진의 마지막 주님 한분단 통일로 나가는 판문점 통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결국 판문점에서 가는 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간의 단식과 전 세계 통일에 대한 열망이 결국 분단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3차 방법이라면 2차의 대행진이 27일 날 판문점에서 내켰고 이제 이거를 뚫고 새로운 길을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판문점이다. 다시 가서 이 상징의 역사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과거로 합수를 한다고 내가 다시 가서 기어이 민수령과 함께 분단으로 평화로 통일로 내모겠습니다. 그때 그 상태는 우리 합수연합 전세 큰 말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언제나 함께합니다. 위대한 이력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숙명이고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통일의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이만큼 합수연합으로 하고 미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즐기면서 불러왔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소원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작게나 소원 통일이라고 노래하면서 70년이 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 끝난 게 53년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끝난 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것은 정전협정이었습니다. 정전, 전쟁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휴전, 전쟁을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전, 전쟁을 끝내자는 협정 아직 맺지 못하고 있고 싸움의 당사자들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적으로 지내자는 평화협정을 아직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4년 동안 전쟁을 어정쩡하게 멈춰있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리가 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될까요? 만에 하나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양쪽 다 최측단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하지 않고 수면 다하고 죽기 위해서 평화를 원한다. 통일을 왜 돼야 될까요? 선생님들 중에는 통일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묘사를 해보면 가진 사람들일수록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을 원치 않거나 되려고만 안 되려고만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 때문에 빚어지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통일된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분단이 됐다면 그 폐해를 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분단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리 생활이 되고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분단 때문에 빚어지는 폐해를 특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합수 윤한범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발전 이루자, 민주주의 실시하자, 인권 개선하자 하는 종북 친구들
멈춘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너도 떨을 놓아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은하수가 너 오작교 없어도 너도 똘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태풍은 어떻게 준다는 것이다. 거의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적절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북도 될 것이다. 북가 먼저 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과연 미군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서나 철수할 수 있을 존재인가? 예, 아까 반전 반의 평화운동의 전술적 통일운동을 이렇게 저는 이런 것이었죠. 말씀 좀 동의합니다. 분단 1970년 제 나이가 45년 1월 1일이거든요. 분단 이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평화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이유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고 미군 철수하면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전 반의 평화의 길 이건 오늘 위기에 처한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집단이라고 하죠. 맨날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나 허전적인 북한은 오래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줄기차게 제안해 왔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자고 하면 당분간 정전협정을 호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분간이 지금까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호전적인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세계 평화를 지킨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미국과 우리 남한은 당분간 정전협정을 호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국 때문에. 냉전 시대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소련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넘치는 방법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전 반핵 얘기가 나온다면 이때 학수전쟁이 1989년에 맺혔던 반전 반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군의 핵이었습니다. 그때 북한 핵을 개발하기 전이죠.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 남한 땅에 무수한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거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왜 91년에 나올 줄 아세요? 북한이 갑자기 침략 야욕을 벌였기 때문일까요?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소련 때문에 들어왔다. 소련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땅에 어마어마한